안녕하세요. 학교의 모든 이야기를 풀어보는 스쿨토크 별별 토크의 양한나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별별 토크에 무겁게 앉아있는 강초원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 화해 중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이 나와 계시는데요. 이재영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회복적정의협회 대표를 맡고 있는 이지영입니다. 예, 대표님께서 방금 회복적 정의협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곳인지 잠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못 발생했을 때 처벌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정의를 이뤄내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소외되거나 또 처벌받은 사람도 자기 억울함을 더 키우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 30, 40년 전부터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좀 새로운 개념으로 정의 패러다임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런 걸 사법하고 또 교육계와 함께 한 20여 년간 해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그리고 김하영 화해 중재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화해중재 전문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관 김하영입니다. 그렇다면 화해 중재 전문관이란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네,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 사안, 예를 들면 학교 폭력이나 아니면 교육 침해, 그리고 생활지도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교사와의 갈등 등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이것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화해 중재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쏙쏙 풀어볼 자세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이전 편에서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두 분께서도 다양한 갈등을 보셨을 텐데 특히 요즘 학교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양상은 어떤 게 있나요?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 학교장 자체 해결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경미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요즘에 마폭이라고 하지요. 마폭이요? 네, 그래서 마폭으로 신고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마폭을 좀 소개해 주시면. 한쪽에서 학교 폭력으로 피해를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접수했을 때 상대 측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가해 행위로 인정하지 못하고 다시 본인도 학폭으로 신고하는 경우를 우리는 마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 갈등이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요즘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학교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학교 바깥에서도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학교 외부에서 발생하는 이런 것들도 학교 폭력 안에 범주로 들어가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폭력에 연루가 되면 모두 다 학교 폭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이런 경우에도 화해 중재가 가능합니다. 당사자 간의 동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화해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해 중재 범위가 학생 당사자도 되지만 학부모랑 선생님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화해 중재가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 분쟁, 심지어 폭력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다루는 게 저는 이제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선생님과 학부모 사이의 문제도 학생이 그 원인이 되고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포함이 된다고 보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문가님께서는 교사를 하다가 이렇게 전문가님으로 네. 이렇게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일을 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난번에 화해 중재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중에 그 여학생 2명이서 한 여학생을 계속 괴롭히던 일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외모를 가지고 놀린다거나 그리고 툭툭 치면서 장난을 했었었는데 그 피해 학생이 가장 원하는 것은 사실 재발 방지와 사과였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때 그 피해 학생과 가해 관련 학생들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실 내 진정성 있는 사과도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거기서 뭉클했었던 게 이 피해를 받았던 학생이 그래 나도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미안해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해했던 학생들이 훨씬 더 상황이 부드럽게 해결이 됐었고 다시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한 번 더 이야기했었어요. 거기서 정말 저는 이런 활동을 하는 것에 보람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그거 관련해서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경기도교육청 지금 화해 중재라는 용어를 우리가 쓰니까 오해들이 좀 계신데 네.
사실은 화해가 목적은 아니고 예. 핵심은 자기들 문제에 주체적으로 좀 직면하는 건강한 경험을 하라는 게 목적인 것 예, 같아요. 화해가 될 수도 있고 뭐 안 될 수는 있는데 누가 강제적인 어떤 처벌이나 뭘 결정해 주는 것보다는 당사자들이 그래도 안전하게 대화를 해봄으로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게 내가 본의 아니게 누구한테 이런 영향을 줄 수도 있구나. 이런 걸 배워가는 과정으로 본다면 결론은 사실은 당사자의 몫이니까 예. 꼭 화해라는 거에 집중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말씀이 좀 새로운 것 같아요. 네. 학교에서는 왠지 아이들을 화해를 시키지 않으면 뭔가 잘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바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어떤 그 결과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2023년에 가장 핫한 이슈가 교권과 학생 인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화해 중재가 교권 회복과 학생 인권에도 영향을 주거나 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해요. 선생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예, 저는 솔직하게 아직은 학교에서는 체감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이런 제도에 대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것들이 학교 현장에도 좀 많이 알려진다면 교사는 물론 학생이나 학부모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아직까지 이런 제도들이 알고 있는 분들은 정말 잘 알고 있으시지만 사실 많이 모르시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 그리고 또 학생들에게 이런 교육, 그리고 학부모, 교사들에게도 이런 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올해 특히 학교가 이제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고 하는 인식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적 권리나 어떤 권한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학교 3주체 간의 권한을 가지고 싸우다 보면 그 갈등은 오히려 사법화되거나 더 깊어질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예, 예.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공동체 대화가 있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그 접근이 누구의 권한이냐 권리냐가 아니고 존중의 문화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크게 기여한다고 봐요. 예, 그러면은 대표님께 좀 궁금한 게 우리가 실제로 이제 학교 현장도 중요하지만 이런 갈등의 첫 단계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그 부모님도 사실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어떤 갈등 상황이 많이 유발이 되거든요. 그런 갈등 상황에 있을 때 좀 팁을 줄 수 있다면 전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이제 질문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싸웠을 때 누가 먼저 그랬어? 누구야? 이 누가라는 질문은 결국 누가 잘못한 애냐를 밝히는 거고 예, 예. 네. 그러면 그 아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주는 거잖아요. 뭐 예, 예. 처벌이 되든 뭐가 되든. 이게 결국 우리가 말하는 가해자 중심 해결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 좀 중립적 질문이나 좀 더 회복적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그리고 네 행동으로 쟤는 어떻다고 생각하냐 어떻게 하면 쟤 힘들어진 걸 네가 도와줄 수 있느냐 뭐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서 도와줄까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하는 질문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본의 아니게 판결이나 판사 역할을 해주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판결하는 부모보다 질문하는 부모가 되자. 이거는 쉽게 하루아침에 안 바뀌겠지만 내 질문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도 부모가 쉽게 사실은 좀 고민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고요. 예. 또 하나 두 번째는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들이 오면 엄마 누가 이래서 나 속상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부모들이 빨리 대책을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데 예, 예. 사실 그 아이가 속상하다고 할 때 누구 때문에 힘들어라고 했을 때는 그 행동만 안 하면 친구를 하고 싶다는 말이 될 수도 있고 그냥 그날 되게 속상해서 누군가가 내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모노렌즈로 해결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빨리 대책을 내거나 학교에 강하게 요구해야 된다라는 것보다 아이의 진심이 어디 있고 얘의 욕구가 어디 있는지를 좀 자세하게 물어보는 역할이 사실 좀 필요한데 너무 우리는 그 솔루션으로 가니까 걔랑 놀지 마 이거부터 우리는 얘기를 하고 나머진 대책은 부모들이 이제 나가다 보면 아이들은 그냥 그것만 아니었으면 좋았었는데 했는데 점점 멀어져 버리고 어떤 애는 그것 때문에 고립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론을 정리하자면 아이가 어떤 학교 안에서 또는 학교 바깥에서 학교 폭력의 문제로 어머니에게 상담을 했을 때, 부모님께 상담을 했을 때
첫 번째는 판단을 하지 말고 질문을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감을 해줘라. 잘 들어줘라. 그런 이야기네요. 선생님께서는 이 제도가 정착하고 확산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학교폭력 같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어쨌든 간에 절차대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원칙이니까요. 그렇지만 절차대로만 진행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잘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절차는 절차대로 움직이지만 이렇게 대화 모임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본인들이 스스로 모색해 보는 것, 이것도 사실 교육이잖아요. 예. 여기서 가장 교육적인 해결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화해 중재에 관련된 부분들이 잘 안착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화해 중재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지금 3회차까지 화해 중재에 대해서 계속 들어봤는데요. 결국에는 내가 내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들어보는 그런 경청의 태도,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결국은 내가 그 위치에 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나는 가해자, 나는 항상 피해자가 아니라 때로는 내가 그 상대방이 될 수도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서로 간에 좀 배려하면서 대화하면 좀 미리미리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도 이 갈등을 푸는 첫 번째 실타래가 솔직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현재의 상황을 솔직하게 바라보고 또 생각해보는 것이 그 출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스쿨톡톡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이 마지막 회예요. 그런 거야? 네. 아쉽네요.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좋겠는데요. 저희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